안녕하세요.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5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전통적 시공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2부와 제3부에서는 각각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룹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은 우선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구성을 상기합시다. 고전 역학의 위기부터 로렌츠 불변성,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의 해방, 계량 텐서, 측지선 방정식, 크리스토펠 기호와 연결, 평행 이동, 그리고 리만 곡률 텐서까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16장에서는 텐서 축약,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 뉴턴 한계, 우주 상수,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중력파와 같은 현대적 검증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12장,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을 다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의 경제성과 우주의 수학적 질서를 기술하는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확인하고 여기서 장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작용 원리에 대한 직관적 정의입니다. 자연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특정 물리량을 최소화하거나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자연의 경제성 혹은 최소 노력의 원리라고 부르죠. 물체는 단순히 힘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로 중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수학적으로 작용 S는 시간 동안 라그랑지안 L을 적분한 물리량입니다. 현실의 경로는 이 작용값 S가 변분에 대해 정지해 있는 경로, 즉 극값을 가지는 경로입니다. 역사적 배경 첫 번째는 페르마의 최소시간 원리입니다. 1662년 페르마는 빛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최소시간 경로를 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굴절과 반사 법칙을 하나의 원리로 통합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페르티의 신학적 통찰입니다. 1744년 그는 최소 작용 원리를 제안하며 이를 창조주의 지혜와 연결했습니다. 자연은 모든 변화에 있어 가장 적은 양의 작용을 소모한다는 신념을 전파했죠. 세 번째는 오일러와 라그랑주의 형식화입니다. 이들은 변분법을 통해 작용 원리를 엄밀한 수학적 도구로 변환했습니다. 이 식은 뉴턴의 역학 법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고전 역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해밀턴의 정지작용 원리입니다. 1834년 해밀턴은 작용이 반드시 최소일 필요는 없으며 정지 상태면 충분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소적인 힘의 관점에서 전역적인 에너지 관점으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지는 사실은 거의 정지에 가까운의 의미입니다. 포물선의 정점 또는 바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라리 정태적이라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변분 원리란 결국 경로의 선택입니다. 모든 가능한 가상 경로 중 단 하나만을 택하는 자연의 규칙은 변분 S가 0이라는 식입니다. 모든 자연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장 이론으로 전이합니다. 입자 역학의 좌표는 장 이론에서 장으로 확장됩니다. 시간에 대한 적분은 4차원 시공간에 대한 적분으로 변환되고 라그랑지안 밀도를 정의하여 전 우주적 작용을 기술하게 됩니다. 라그랑지안 밀도에서의 작용은 보시는 바와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이 구조는 맥스웰 방정식 양자장론 그리고 일반 상대론을 기술하는 핵심 틀이 됩니다. 이 시간에 있는 기호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일반 상대론과 작용 원리의 관계입니다.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은 기하학 자체를 물리량으로 간주하여 작용 원리를 적용합니다. 즉, 시공간의 곡률 자체가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를 아인슈타인-힐베르트 작용이라 합니다. 기하학적 부분을 기술하는 작용은 곡률 스칼라 R에 비례합니다. 보시는 수식과 같이 우주의 수학적 질서가 작용에 담겨 있습니다. 계량 텐서의 변분을 구해봅시다. 작용을 계량 텐서에 대해 변분하면 아인슈타인 텐서가 유도됩니다. 이 항이 바로 장 방정식의 기하학적 좌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유도 과정은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에 물질항을 추가하여 전체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물질의 작용을 추가하고 변분을 취하면 에너지 운동량 텐서가 정의됩니다. 결과적으로 작용 원리로 유도된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이 탄생합니다. 이는 우주의 기하학이 물질 분포와 평형을 이루는 최적의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균형이 아닙니다. 시공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모양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기하학의 소스가 없다는 명제는 이 작용의 자독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파인만은 이 원리를 양자 역학으로 확장해 경로 적분을 창시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경로의 작용값을 이상으로 갖는 확률 진폭을 합산하는 것이죠. 작용 원리의 적용 영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전 역학에서는 입자 경로를, 일반 상대론에서는 계량 텐서를, 그리고 양자 역학에서는 장과 입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함의입니다. 작용 원리는 왜 하필 이 법칙인가에 대한 궁극적 대답을 제공합니다. 이는 물리 법칙이 우연이 아닌 수학적 필연성에 근거함을 시사하는 물리학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라그랑지안은 개의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함수입니다. 뉴턴 역학이 힘을 중심으로 매 순간을 추적한다면 라그랑주 역학은 전체 경로의 에너지를 분석합니다. 힘 대신 라그랑지안을 사용하는 이유는 좌표계 선택이 자유롭고 구속력을 제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등 힘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작용 원리를 통해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이 식에 라그랑지안을 대입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장 이론에서의 라그랑지안 밀도는 공간 모든 지점에서의 장과 그 시공간 미분을 사용합니다. 작용은 이를 시공간 전체에 대해 적분한 형태가 됩니다. 이제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의 유도 과정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작용의 미소 변화를 취하고 변분 기호와 미분 기호의 순서를 교환합니다. 다음으로 부분적 분을 적용하여 경계항을 분리해냅니다. 물리적으로 무한대 영역에서 변분은 0이 되므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경계항이 사라지면 대괄호 안의 값이 0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입니다. 이는 클라인-고든 방정식이나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하는 근본 수식입니다.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 유도 종합입니다. 기하학적 구조와 물질 에너지 분포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방정식은 최소 작용 원리에 기반하여 유도됩니다. 첫 번째로 시공간의 작용과 물질 작용을 합한 총 작용 S를 정의합니다. 매트릭의 미소 변화에 대한 작용의 변화량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 행렬식의 변분입니다. 야코비 공식에 의해 행렬식의 변분을 구하면 리치 스칼라 항과 물질 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피 변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리치 스칼라의 변분과 팔라티니 항등식을 적용합니다. 가우스 정리를 통해 경계항을 제거하면 리치 스칼라 항의 변분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 운동량 텐서를 정의합니다. 기하학적 작용과 물질 작용의 변분을 합쳐 0으로 만들면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이 완결되었습니다.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 설명하는 핵심 방정식입니다. 보충 설명으로 자유도 개념을 봅니다. 기차는 하나, 체스말은 둘, 드론은 3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위치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개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물리학에서의 자유도는 물체의 개수와 차원의 곱입니다. 점 입자 하나는 삼강체는 회전까지 포함해 6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입자 역학의 자유도는 유한하지만 장 이론에서 공기처럼 연속적인 흐름을 기술하려면 알아야 할 정보가 무한대가 됩니다. 이 표는 입자 역학의 위치 좌표와 장 이론의 필드 값을 비교한 것입니다. 변수와 자유도, 그리고 운동 방정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본 수식의 기호들을 다시 짚어봅시다. S는 전체 여정의 총비용인 작용, L은 단위, 부피당 라그랑지안 밀도, 그리고 파이는 시공간 각 위치의 물리적 상태인 장을 의미합니다. 델 연산자는 시공간 미분을 축약한 것이며 D4제곱 X는 4차원 시공간의 미소 부피 요소로 시간과 공간 적분을 한 번에 처리하게 해줍니다.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의 편미분 기호들을 보면 라그랑지안이 장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측정함으로써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구분합니다. 첨자 뮤는 시간과 공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시공간 인덱스입니다. 0은 시간, 1, 2, 3은 공간 축을 의미합니다. 달랑베르시안 연산자는 시공간 미분의 합을 나타냅니다. 이는 스칼라 장의 라그랑지안에서 시간 성분과 공간 성분을 하나의 식으로 요약해줍니다. 포물선 궤적은 왜 최소 비용일까요? 포물선 운동에서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를 위해 초반에 큰 운동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즉, 전체 누적 합계가 커지는 비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만 날려고 하면 빠른 속도를 유지하느라 운동 에너지가 과도해집니다. 결국 포물선 궤적은 포텐셜 이득과 운동 지출 사이의 가장 알뜰한 타협점인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과 작용 원리에서 장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긴 지면을 요구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대략적인 윤곽만 제시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문장수에 져서 공간의 인식론 제1건과 제2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강의에서 사용된 이미지 소스 목록입니다. 이어서 추가 이미지 소스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미지 소스 목록입니다. 마지막 이미지 소스 목록입니다.